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교사 공부법 사전입니다. 오늘부터 그 공부법 상담 특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세우는 것이 1분 공부로 시작하여 상위권 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실천한다면 상위권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입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저는 11530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부법 사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 부산 고교 평준화 첫 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은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력은 도덕윤리 교사를 22년 정도 하다가 2005년도 2학기부터 전문 상담교사가 생겨가지고 전문 상담교사를 12년 하다가 전문 상담교사는 부산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그리고 인천으로 제가 전건 가서 인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8년 반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정년을 4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도 전문 상담 교사라든지 진로 진학 교사라든지 지금 현재는 순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도덕 윤리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국제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평생 학습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가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하는데 왜 평생 학습 사회가 되었습니까?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문명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이 문화나 문명을 익히는 것이 공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로봇 혁명 미래를 바꾸다. 이게 KBS 1 텔레비전에서 2015년 1월 달에 방송되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문기사도 로봇이 컴퓨터가 쓰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학습 상담을 하거나 공부시킬 때 많이 겪는 어려움이 있죠. 보통 기억력이 모자라든지 끈기, 의지가 약하다든지 집중력이 없다, 산만하다, 기초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게임, 친구와 노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학교 공부는 하기 싫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 상담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 많은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그냥 학원 다니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잘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혼자서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수영책을 보고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수영 전문 강사에게 배우면서 열심히 연습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처럼 시골에서 내과에서
혼자서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는지도 모르죠. 물론 뭐 형들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형들이 수영 전문 강사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들 다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 전문 강사한테 수영을 배우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공부법 책을 보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공부법 전문가에게 공부법을 배워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을 다니면서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1번처럼.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공부법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영어의 전문가고 수학의 전문가는 일 수는 있지만은 공부법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법 전문가가 사실은 드물기도 합니다. 공부법 전문가에게 공부법을 배워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학습법 중 몇 가지를 배우는 학생이 소수이고, 그나마 대개의 경우 그것도 우연히 배운다는 거죠.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머릿속으로 자기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법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 천재라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포와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분은 분노 때문에 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법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BS 1 텔레비전에서 시사개혁 창에서 전교 1등은 알고 있는 공부에 대한 공부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메타인지가 IQ보다 성적을 더 잘 예측한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에 대한 공부라 할까, 공부법에 대한 어떤 능력인 거죠. 공부법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보기로서 재학습하고 셀프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셀프 테스트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셀프 테스트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인출하기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메타인지는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공부에 대한 공부를 검색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에서는 제가 좀 찾기 어렵던데 아마 뭐 요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KBS에서 찾아보고 한번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50살이 넘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20명 가운데 가장 빨리 수영을 잘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운동을 잘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않는 편인데 그 20명 20대 30대의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수영을 잘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개구리 헤엄이라도 칠 줄 알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수영을 잘 배우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 공부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다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법을 익히고 체험해봄으로써 공부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떨쳐내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몇 가지 상담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 조카 딸의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명문대학에 가게 되었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반에서 1등인가 했다 그러고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제가 공부법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공부법을 열심히 공부하더만은 3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35살이 넘은 조카가 2, 3년 그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다가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이 조카가 공부할 때에도 제가 공부법에 대한 특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더라고요. 안양의 어느 고등학교 고3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진로 상담 3시간, 공부법 상담 3시간을 하고 난 뒤에 얘가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마침 애 어머니가 제가 나가던 그 선원의 1층에서 그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애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 저를 보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밥을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부평고등학교에서 제가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 부평고등학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은 1학년 학생이 3월 달에 공부법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1학기 때 전 과목이 1등급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얘가 2학기 때는 전부 2,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1학기 때 공부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2학기 때는 방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방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은 또 고등학생쯤 되면 1학기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공부를 안 하다가 뭐 기말고사 때부터 한다든지 여름 방학을 거치면서 2학기 때부터는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1학기 때 하던 방법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1530 공부법만으로는 최상위권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상위권이 되려고 하는 학생은 좀 더 해야 되겠죠. 제 공부법이 목표로 하는 것은 최상위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이 되는 겁니다. 상위권이 된다면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좀 더 시간 내가 더 하면 되고, 학교 공부는 상위권 정도로 만족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최상위권이 되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사례인데 이 학생도 공부법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적이 1, 2등급이 올랐다고 여름 방학식을 할 때 그 성적표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학습 상담을 연구한 까닭이 뭘까요? 학생들의 고민 1순위가 학업 성적 진로 진학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10년이 넘은 자료입니다만은 78.1%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공부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역시 2009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역시 86.3%입니까? 학업 문제, 진로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제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고민 1순위가 학업 문제고 진로 문제니까 당연히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법 상담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양심에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교사라고 자부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연구하고 상담을 하니까. 그 EBSI의 공부의 왕도라는 게 있는데 그 공부의 왕도를 몽땅 시청하고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신공부의 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몽땅 시청하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EBSI의 공부의 왕도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잘못 시청하면은 학생들한테 괜히 부담만 주는 그런 어떤 부모나 선생님의 어떤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한 공부법 이런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책도 두꺼워요. 두꺼운데 과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안양의 어느 선원에 나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스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스님이 된 분이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원에 가니까 그분이 저보고 한 공부법이 나왔던데 그걸 읽어보셨느냐. 마침 제가 그거 사가지고 목차만 보고 안 봤거든요. 그래서 사서 목차만 보고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 안 읽어보셨느냐고 참 좋은 책이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이런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 정도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은 저보고 빨리 그러면 공부법 책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세월이 한 4, 5년이 흘러갔습니다만 아직 제가 책은 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을 연구한 까닭을 두 번째는 저희 학습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는 반에서 1등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게 우리 반이 공부를 못하는 반이었는지
중학교 2학년 때는 반에서 늘 3등을 했어요. 늘 3등 하니까 그 학년 말에 통계를 내니까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 반에서 2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늘 2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1% 안에 딱 한 번 들었는데 전교 4등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첫 시험에서 반에서 2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학습사를 살펴보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뭔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내가 이런 게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늘 2등을 하였을까? 왜 전교 1등을 못했을까? 그 이유는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3 때는 10등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비교적 착실하고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조금씩 밀려가지고 정말 10등 밖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20% 밖으로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중학생들은 이런 학생이 좀 드물기는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하고 공부를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공부를 포기하게 될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은 공부량이 적잖아요. 수업 시간에만 잘 듣고 벼락치기 해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와 아이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능력, 다시 말해서 머리 좋은 것만 믿고 공부는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 공부량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벼락치기 해도 괜찮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해서 그렇지 머리 좋으니 나도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 아이와 부모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믿고 역시 여전히 공부는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공부량이 조금 더 많아지죠. 그래서 벼락치기 안 되는 과목도 있거든요. 벼락치기가 되는 과목도 있고 안 되는 과목도 있고 이때쯤 되면은 머리가 좋은가? 이제 부모의 잔소리, 꾸중, 걱정이 시작되겠죠. 능력을 의심하고 조금 노력하면서 여전히 공부는 습관화되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공부량이 아주 많아지고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기초가 모자라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벼락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공부 체질이 아니라서 전문계에 가자라든지 공부 포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부모의 꾸중과 걱정이 심해지고 온갖 잡념이 생기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조금 노력해보지만은 공부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면 공부량이 아주 많아지고 입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겠죠.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 입시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기초가 아주 모자라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니까 머리가 나쁘다. 기술이나 배우자. 전문계로 전학가자. 공부 포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꾸중과 걱정이 아주 심해지고 온갖 잡념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져가고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능력을 믿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공부를 포기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의 습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의 습관화를 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 방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꼼짝 안 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습관화시키기를 요구하잖아요. 이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두 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노멀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어버노멀이죠.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거꾸로 못난이가 되고,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는 습관이다. 뭐 습관의 힘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1등과 꼴찌는 습관이 다르다. 공부 습관 10살 이전에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붙이는 것은 좋은데 좀 쉽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인 것 같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뜻이라든지 필요성, 목적을 정확히 알므로써 공부의 습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